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한 번에 다 실종이 돼? 도대체 이 목격담들은 누구야? 이렇게 하니까 진짜 갑자기 오싹하네. 여기는 미스터리 풀렸는데 그러면? 허구인데 팩트였네. 홍콩 신계 북동쪽 깊숙한 숲속에 위치한 소르프는 도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시간을 걸어야만 닿을 수 있는 오지 중의 오지입니다. 사람이 떠난 지 수십 년이 지나 자연이 마을을 완전히 집어삼킨 모습이 정말 압도적이라고 합니다. 마을 이름인 소로프는 문자 그대로 나침반을 잠근다라는 뜻이랍니다. 등산객들이 마을 경계에 들어서면 멀쩡하던 나침반 바늘이 갑자기 멈추거나 미친 듯이 회전하며 방향을 잡지 못한다는 제보가 쏟아졌습니다. 과학적으로는 마을 주변에 암석에 강한 자성 성분이 있거나 지형적인 자기장 간섭 때문이라는 설이 있지만 괴담을 믿는 이들은 마을의 영적인 살기가 외부인들을 들이지 않기 위해 방향을 교란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소르폰과 관련된 가장 소름 끼치는 전설은 집단 실종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설인 거지. 어딘가 이주했겠지.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한 번에 다 실종이 돼? 90년대 말부터 사람이 사라지기 시작한 떠난 거 아닐까요? 수십 년 전 마을 주민들이 단체로 배를 타고 이웃 마을의 결혼식에 참석하러 갔다가 배가 침몰하여 전원이 사망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 후 살아남은 몇몇 주민들이 공포를 느껴 하룻밤 사이에 마을을 버리고 떠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웃 마을을 가면서 사고가 당한 거잖아. 그럼 이 마을과 관련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미 이웃 마을로 간 건데? 그럼 배가 침몰했으면 수살기잖아. 바다에서 죽은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살아남은 주민들이 왜 공포를 떨고 여기를 떠났지? 죽은 곳은 다른 곳인데? 난 좀 여기도 이해가 안 가네.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이 마을에 들이닥쳤을 때 마을 주민 전체가 저항 한 번 못하고 순식간에 사라졌다는 전설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좀 사라졌다는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일본군한테 죽임을 당했다는 거겠죠? 알다가도 모르겠네. 당시 마을을 방문했던 형제가 음식은 테이블 위에 차려져 있고 가축들도 그대로인데 사람만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고 증언한 기록이 괴담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는 심령현상이라고 해야 되는 거야? 이거는 진짜 미스테리인데? 음식과 가축은 있는데 사람이 있어야만 하는 환경이었는데 사람만 없었다. 이거는 버뮤다 삼각지대 아니에요? 배나 비행기가 그런 버뮤다 삼각지대 지나간다고 하면 사라진다고 하잖아. 더 마을이 그런 거 아니야 이러면? 일본군이 죽였다. 또 아니고 저항하지도 못하고 사라졌다. 표현이 좀 이상하네. 사라졌다? 다른 차원으로 간 거야? 이곳은 현장 보존이 기가 막히게 되어 있는 장소입니다. 아니 홍콩은 저번에도 그렇고 이런 좀 미스테리한 장소를 현장 보존을 왜 이렇게 잘 해놓는 거야? 좀 난 이해가 안 가네. 사람들이 증발하고 사라졌다는데 이런 어마무시한 괴담이 있는데 현장 보존이 아니라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 문구들이 궁금하네. 낡은 가옥의 문틈이나 창문 사이로 검은 그림자가 지나가는 것을 봤다는 제보가 많습니다. 그럼 이 그림자는 누가 본 거야? 마을 사람들은 증발해버렸고 사라졌는데 도대체 이 목격담들은 누구야? 이 괴담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야?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오지 중에 오지라 그랬잖아요. 웬만하면 갈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인도 쉽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야. 한 등산객이 소로폰 마을에서 귀신을 목격하고 너무 놀라 등산객들. 한 등산객이 소로폰 마을에서 귀신을 목격하고 너무 놀라 그 자리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소문이 홍콩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매우 유명합니다. 제가 항상 이런 괴담이 나오면 하는 말이 있어요. 귀신을 목격하고 너무 놀라 사망한 건지 아니면 갑자기 심정지가 온 건지 이건 모르잖아.
이거는 의심해볼 법해요. 괴담은 괴담일 뿐이니까. 예전에 그 보지 말아야 될 제사, 그때도 뭐 굴뚝인가? 거기서 이제 작업을 하던 인부가 보지 말아야 될 의식을 보고 떨어져 죽었다. 그걸 어떻게 알아?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그러잖아요. 이거 어떻게 알아? 그냥 괴담을 퍼뜨리기 위한 하나의 괴담 아닐까요? 전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을로 가는 길이 워낙 험하고 안개가 자주 끼어 귀신에게 홀린 듯 같은 자리를 맴돌다 조난당했다는 이야기가 끊이질 않습니다. 근데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침판도 그렇고 제가 저런 곳을 가봤거든요. 사람들의 발길이 오랫동안 끊긴 곳은 길을 잃기 십상이에요, 진짜. 그리고 더군다나 안개가 낀다면요, 헛것을 볼 확률도 높아요. 사실 소로포는 1960년대에서 70년대 홍콩의 급격한 도시화 과정에서 주민들이 일자리를 찾아 도심이나 해외로 이주하며 서서히 비어진 곳입니다. 도로가 없고 배로만 접근 가능해 생활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이죠. 그런 마을 주민이 배가 침몰하고 돌아와서 떠났다. 떠났으면 배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공포를 느낀 건가? 이거 진짜 미스터리네. 하지만 주민들이 쓰던 물건들은 거의 그대로 두고 떠났기 때문에 남겨진 세발 자전거, 그릇, 가구들이 넝쿨에 뒤덮인 모습이 보는 이로 하여금 갑작스런 증발처럼 느껴지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단순히 살기 불편해서였다고 하기엔 너무나 생생하게 남겨진 삶의 흔적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말로 닿을 수 없는 무언가를 속삭이듯 합니다. 뭔 말이야. 아까는 교통이 불편하고 취직을 하기 위해서 떠났다며. 근데 왜 또 생활의 흔적은 남겨져 있고 뭐 어쩌라는 거지? 저는 이 글을 쓴 사람이 미스테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랬다 저랬다야 괴담이야 아니야. 소로폰의 역사. 이 마을은 한때 왕 가문의 여러 세대의 고향이었습니다. 기록된 역사에 따르면 현재 중국 본토에서 온 것으로 추정되는 남동쪽 방향으로 이주한 후 웡와이 힝이라는 인물이 초기 정착민이자 소로폰 마을의 창립 조상이었습니다. 초기 정착민으로 축임공, 식냉공, 육충공, 시원공이 있습니다. 객가어로 공은 조상을 의미합니다. 홍콩의 소로폰은 단순히 패촌이 아니라 홍콩에서도 가장 유명한 유령마을 괴담 중 하나로 알려진 장소입니다. 실제 존재하는 마을이며 지금도 하이킹 코스로 접근할 수 있지만 워낙 음산한 분위기와 수많은 도시 전설 때문에 공포 명소처럼 취급됩니다. 단순한 귀신 이야기 수준을 넘어서 실제 등산객들의 체험단과 마을, 이름의 의미까지 연결되며 홍콩 대표 도시 전설로 발전하였다. 특히 방문객들 사이에서 나침판이 갑자기 회전한다. 방향이 고정되지 않는다. GPS가 튄다. 휴대전화 신호가 끊긴다. 길을 잃는다. 같은 체험담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면서 귀신이 방향 감각을 빼앗는다는 괴담까지 생겼다. 실제 체험담으로 퍼진 공포, 인터넷 후기와 하이킹 기록들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들이 자주 등장한다. 등산객들이 마을 입구에서 나침반 방향이 흔들리거나 갑자기 북쪽을 가리키지 않는 현상을 경험했다고 주장하였다. 일부 사람들은 마을 안으로 들어가자 방향을 완전히 잃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소로프는 산속 깊은 지역이라 통신 신호가 약하다. 실제로 많은 방문객들이 GPS 오차와 통신 끊김 현상을 경험했다고 한다. 특히 한 하이킹 기록에서는 휴대폰 카메라가 갑자기 멈추고 위치 추적 오류가 발생했으며 전자기기 반응에 이상이 생기는 사례가 언급되었다. 이런 현상들이 마을 자체에 이상한 힘이 있다는 공포 분위기를 강화하였다. 소로프는 울창한 숲과 비슷한 지형이 반복되는 산길 속에 위치해 있다. 과거에는 안내 표지판도 부족했기 때문에 실제로 길을 잃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귀신이 사람을 홀린다. 마을이 사람을 못 나가게 한다. 같은 이야기를 만들기 시작했다. 아까부터 제가 이 괴담을 읽으면서 생각했던 거, 이 정도면 마을이 사람을 삼키는 거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저승이야. 흥미롭게도 일부 기록에서는 원래 마을 이름이 소, 노, 푼 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영국 식민지 시절 기록 과정에서 소로폰으로 잘못 표기되었다는 설이 있다. 즉 원래는 단순 지명, 하지만 우연히 잠긴 나침판처럼 들리는 이름이 됨. 이름이 바뀌면서 뭔가가 잘못됐을 수도 있겠네. 이름 하나 때문에 불러들인 거야? 무언가를?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름 자체가 괴담을 만든 사례라고 분석하기도 한다. 저도 약간 지금 그렇게 생각 들어요. 이름을 바꾸면서 무언가 그 이름 따라 가고 있다, 이 마을이. 왜냐면 나침판이 공통적인 현상이잖아요. 소로푼의 괴담 가운데에서도 가장 공포스럽고 유명한 이야기는 바로 마을 주민들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는 집단 실종설이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귀신 목격담보다 훨씬 강한 공포감을 주기 때문에 홍콩 인터넷 괴담과 도시 전설에서 자주 등장한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이 괴담은 실제 역사와 완전히 분리된 허구가 아니라 실제 패촌 역사 위에 공포적 상상이 덧붙여져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괴담의 핵심 줄거리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어느 날 외부인이 소로푼 마을에 방문했는데 집 문은 열려 있었고 생활 도구도 남아 있었으며 음식 흔적도 존재했지만 주민들만 모두 사라져 있었다는 이야기이다. 일부 버전에서는 밥상이 그대로 있었다. 빨래가 걸려 있었다. 가축이 남아 있었다. 사람이 방금까지 살던 흔적이 있었다. 라고 묘사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소로푼은 하룻밤 사이 사람이 증발한 마을이라는 공포 이미지가 생기게 되었다. 실제로는 갑작스러운 실종 기록이 없으며 현재까지 조사된 역사 자료에서는 주민 집단 실종 사건, 대량 사망 사건, 미스테리 실종 사건 등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적은 없다. 즉, 실제 역사라기보다는 패촌이 된 과정을 사람들이 공포스럽게 해석한 도시 전설에 가깝다. 젊은 세대가 도시로 이동하고 산간 농촌 공동체가 붕괴되면서 생활 인프라 부족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결국 주민들은 천천히 떠나게 되었고 마을은 비어가게 되었다. 소로푼 주민들이 완전히 철거하지 않은 채 떠난 흔적이 많아 오래된 가구, 깨진 그릇, 버려진 생활용품, 붉은 부적, 낡은 침대 같은 것들이 남아있다. 이를 본 방문객들이 사람이 갑자기 사라진 것 같다고 느끼게 되면서 실제 패촌과 버려진 생활 흔적, 그리고 음산한 분위기가 합쳐져 집단 실종 괴담이 탄생한 구조라고 볼 수 있다. 근데 좀 신기한 거, 나침판이 튀는 거, 근데 그럴 경우는 있긴 하거든요. 그만큼 전자기장에 좀 간섭이 있기 때문에. 옛날 소로폰 마을에는 서로 사랑하는 젊은 남녀가 있었다고 한다. 두 사람은 오랜 준비 끝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도 모두 축하를 위해 함께 배를 타고 이동하게 되었다. 당시 소로푼은 산과 바다로 둘러싸인 외진 마을이었기 때문에 다른 마을로 이동하려면 작은 배를 타야 했다고 전해진다. 출발 전에 이상한 징조가 있었는데 일부 전승에서는 결혼식 당일 날씨가 갑자기 흐려졌고 바람이 심하게 부르며 노인이 오늘은 나가지 말라고 경고했다는 내용이 등장한다. 하지만 사람들은 결혼식 같은 경사스러운 날에 나쁜 일이 생길 리 없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출발했다고 한다. 이 부분은 동아시아 괴담에서 자주 등장하는 불길한 경고를 무시했다는 전형적인 구조와 비슷하다. 배가 바다를 건너는 중 갑작스럽게 폭우가 몰아쳤다고 한다. 전승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보통 짙은 안개가 끼었다. 바다가 갑자기 거칠어졌다. 배가 방향을 잃었다.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고 묘사된다. 그리고 결국 배가 뒤집히거나 암초에 부딪혀 침몰했다고 전해진다. 많은 버전에서 신랑과 신부가 함께 익사했다. 서로 손을 잡은 채 발견되었고 끝까지 서로를 놓지 않았다고 한다는 이야기가 추가된다. 그래서 이후 신부 귀신이 밤마다 바닷가를 떠돈다는 식의 괴담이 발전하였다. 일단 여기는요, 제가 아까 못 간다고 한 이유가 트레킹 및 하이킹을 하려면요, 마을은 차량이 닿지 않는 곳에 있어 오직 도보로만 접근할 수 있고 보통 인근 문화유산 마을인 라이치워나 로켓에서 출발하는 코스를 많이 이용하여 트레킹에는 왕복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걸린대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했듯이 쉽게 못 간다는 거예요. 이게 로드뷰인데 와 근데 진짜 산 그냥 오지에 있니? 아니 근데 집들이 뭐 다 똑같아. 빨간색 부적 같은 걸로 많이 허물어졌네. 세월의 흔적인가? 진짜 그냥 괴담 같은데?
만들어진 계단 같긴 한데 좀 제가 의아하고 있는 게 뭐냐면 건물이 다 없어요. 어떻게 보면 잔해만 남아있고, 아까는 뭐 식기도 있었고 뭐 밥상도 있었고 뭐 다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게 없는데, 그걸 떠나서 부적 같은 한 짝, 이건 멀쩡해. 집집마다 꼭 이 기둥만 박혀 있거든요. 다 사라졌는데 기둥만 박혀 있어. 어떻게 이것만 멀쩡하지? 난 이게 더 소름인데. 다 허구라고 생각을 하고 다 지원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도 빨간색으로 돼 있죠. 요것들은 왜 이렇게 멀쩡해? 여기 보면은 깨끗해요. 꼭 누가 관리하는 것처럼. 그리고 글씨도 다 달라. 확실한 거는 이 괴담은요, 지어진 괴담 같긴 해요. 근데 나침판에 문제는 있을 것 같긴 해. 제가 생각해도 어떠한 전자기장이나 영적인 기운 때문에. 근데 아무 역사나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기 위해서 이제 배를 타고 엽섬으로 간 건 이해하겠는데, 그 사고 외에는 없어요. 그냥 괴담일 뿐인가? 이거는 이제 그 소로폰 마을에 다녀온 사람의 후기라고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곳에 많은 외딴 마을들은 현재 버려진 채 사람이 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역사와 배경으로 인해 다양한 신화가 전해져 오고 있으며, 모험을 즐기는 사람들이 이러한 신비로운 마을의 베일을 벗기기 위해 이곳을 찾습니다. 소로폰에 관한 가장 유명한 신화, 마을 주민들이 하룻밤 사이에 모두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마을 재개발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 옛 주민들이 일부 나타났다는 사실이 그 신화를 설명해 줍니다. 그 마을 주민이 있는 거네. 괴담이네요. 그냥 괴담. 만들어진 괴담. 현지에서 공포라디오 주요 제보가 1990년대 후반 야간 조사를 위해 마을 광장 근처에서 노숙하던 오컬트 동호회 회원들이 한밤중에 하카 부족의 방언으로 웃고 떠드는 소리, 쥐가 깽가리 치는 축제 음악 소리를 생생하게 들음. 그러나 텐트 밖을 확인했을 때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버려진 폐가들 뿐이었다고. 홀로 마을을 지나다 실종된 등산객이 훗날 발견되었을 때 타살 흔적 없이 극도의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심장마비사 해 있었다는 목격담. 공포에 질린 표정 때문에 좀 약간 귀신을 봤을 거다라고 이렇게 한 거구나. 그래서 이곳의 탐험가들의 사이에 금기사항이 있대요. 우산을 버려두지 않기. 중국 민간 신앙에서 우산은 영혼을 거두거나 귀신이 머무는 도구이므로 마을 폐가에 우산을 펼쳐두거나 버리고 오지 말 것. 이거는 중국 민간 신앙도 신앙인데 원리는 이해할 것 같아요. 왜냐면 우산은 동그랗잖아요. 원형이 돌아요. 근데 우산을 접으면 그 기운이 안에 고여요. 그러기 때문에 영혼을 거두거나 귀신이 머무는 도구라고 이렇게 표현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부적 쓸 때도 이렇게 동그라미 쓰잖아요. 써야 될 때 있고 안 써야 될 때 있고. 근데 동그라미 쓰고 가둬 놓으면 그 안으로 가두는 거거든요. 기운이나 혼을. 낡은 가구에 앉지 않기. 주민들이 남겨두고 간 의자나 침대에 함부로 앉으면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원래 주인과 겹쳐 앉는 격이 되어 빙의를 겪을 수 있음. 이름 부르지 않기. 동행의 이름을 소리내어 부르면 숲속의 존재들이 이름을 기억하고 뒤를 쫓아온 옴으로 반드시 별명이나 무전 신호로 대화할 것. 홍콩 교회보존 사무소인 CCO 및 역사 기록에 따른 소로폰 마을의 진짜 사실은 이래와 같다. 소로폰은 수백 년 전 중국 본토에서 이주해온 황씨 가족의 중심의 히카족 집 성촌으로 인근의 유명한 민속 보존 마을인 라이치오, 무이찌랑과 등에 함께 이 지역의 7개 하카마을 동맥에 속해 있었다고 합니다. 전성기였던 1970년대 약 6, 70가구, 170명 이상의 주민이 거주하며 어업과 농업으로 자급자족하던 곳이었다고 합니다. 현재 소로폰 마을 자체는 폐허처럼 보이지만 매년 설날이 되면 도시나 해외로 나갔던 원주민들이 돌아와 문 앞에 붉은 춘절, 충문을 붙이고 마을을 관리한다고 합니다. 2007년 이후 일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잡초 제거 및 감귤 나무 등을 다시 심는 등 유령 마을이라는 오명을 벗고 관광 및 과수원으로 마을을 되살리려는 시도를 계속 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아니네.
괴담이네. 그냥 지어낸 괴담이네. 저도 근데 정리를 하면 소로프냐의 이름을 잘못 지우고부터 그 이름을 따라가는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구속적으로 뭐 사건 사고 뭐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팩트 기반도 없고 그 외적으로도 10년 현상이라고 하면은 그냥 흔히 괴담이 떠도는 이야기 떠도는 괴담 중 하나고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어. 근데 아까 그건 좀 신기해. 깽가리를 치고 뭔가 축제를 하는 느낌의 그런 소리를 들었다. 오컬트 회원들이. 여기는 그냥 괴담은 괴담일 뿐이네요. 하지만 정말 여기는 어떠한 존재들이 있다는 맞는 것 같아요. 그 존재는 조상님들이겠죠. 보면은 무덤 같지 않아요? 잘 보세요. 관. 그리고 양 옆에 기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조상들의 기운이나 넋들이 여기 머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여기는 심령적인 현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곳이고 나침반에 오류가 있는 건 이들의 장소이기 때문에 못 오게 하는 거예요. 무속적으로 설명을 하면. 왜냐면 본인들이 쉬고 있는 장소에 와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면은 귀찮지. 그래서 아까 전 이 사진 보고 좀 알았어요. 근데 이 부적의 의미를 몰라서 근데 기리고 있구나. 여기가 무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 괴담은 좀 심플하죠. 여기는 그 하카족이라고 했잖아요. 죽은 자와의 소통, 하카족의 샤머니즘.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원주민들도 분명히 의식 같은 걸 치렀을 거다. 뭐 축복이든 뭐 여러 가지. 하카족의 샤머니즘이 강력한 조상 숭배. 저도 아까 저 부적을 보고 매년 와서 지금도 축복하고 한다고?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럼 저 괴담을 만들었을 때 왜 만들었을까 하면요. 이분들이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무섭게 이야기를 왜 했겠어요? 옛날 어르신들이 위험한 곳에 못 가게 한 이유가 다칠까봐잖아요. 그래서 괴담을 만들어놔요. 저희 가면 하얀 소복 입은 귀신이 널 잡아먹어. 가지마. 가면 도깨비 있어. 가지마. 이런 식으로 똑같거든요. 이 괴담이 왜 발생됐냐를 봤을 때는 이 마을에 사람들을 못 오게 하는 거지. 본인들의 그곳을 지키기 위해서. 하카족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있다고 믿으며 조상을 제대로 대접하지 않으면 악령, 잡신으로 변해 집안에 화를 입힌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방 가운데 거대한 조상 신주단지를 모시고 한 달에 최소 2번 이상 극진히 제사를 지냅니다. 집안에 우환이 생기거나 미스터리한 일이 생기며 하카족은 죽은 조상의 영혼이나 신령과 소통할 수 있는 영매를 찾았습니다. 샤머니 황홀경 상태에 빠져 신내림을 받거나 죽은 자의 목소리를 대변해 문제를 해결하는 의뢰는 하카 민속 문화의 깊은 뿌리입니다. 소로폰 마을이 하루아침에 유령 마을이 되었다는 괴담이 쉽게 퍼진 것도 이 지역 하카족들이 가졌던 영혼 귀신, 샤머니즘에 대한 강한 민간 믿음이 도시 전설과 결합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하카족이 일부러 만들어낸 괴담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봤을 땐 그럼. 이 정도의 샤머니즘을 갖고 있고 믿음을 갖고 있으면요. 그건 제 말대로 저기는 조상들의 터고 기리고 있고 자리고 후손들은 그걸 지키고 있던 거고. 근데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바꾸려고 하는 것 같아요. 시대가 바뀌니까. 그치. 샤머니즘이 들어갈 수밖에 없지. 왜냐면 저기를 지금 철거한 거 보면은 문 빼고 다 철거했어요. 진짜 관처럼. 저승과 이승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그러면 확실히 하카족이 원한 강력한 조상 숭배가 맞는 것 같아요. 저기는. 이렇게 그냥 진짜 갑자기 오싹하네. 그러면 그 오컬트 회원들이 경험한 건 실제 경험담일 수도 있네. 이게 맞네.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네. 역시 이래서 무당의 경험이 필요해요. 저도 이쪽으로밖에 풀리지 않았거든요, 이야기가. 근데 딱 지금 찾아줬어요. 그 자료를. 여기는 또 수호신이 있구나. 삼산국왕. 고유 신앙은 광동성 지역의 세 개의 금산, 명산, 독산의 신을 모시는 삼산국왕이라고 합니다. 낯선 산과 오지에 대만이나 홍콩 등으로 이주할 때마다 이 삼산국왕의 신당을 먼저 세웠기 때문에 중화권에서는 삼산국왕 신당이 있는 곳이 곧 하카족이 사는 곳이라는 공식이 있을 정도로
하카족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신입니다. 하카족 전통 가옥을 지을 때는 집 뒤편에 화태라는 반원형 흙더미를 언덕을 만드는데, 이는 산에서 내려온 좋은 기운, 용맥을 집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풍수지리적 샤머니즘 의례입니다. 집안 조상 재단 밑에는 항상 토지 룡신의 향로를 놓아 땅의 신령을 달랬습니다. 하카족은 전통적으로 토지신을 백공, 큰 할아버지라는 친근한 가족 명칭으로 부릅니다. 험난한 환경에 가축과 농작물을 지켜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논두렁, 우물가, 산기슭 등의 마을 곳곳에 돌멩이를 새겨 얹은 소박한 형태의 사당까지 수많은 백공을 모셨습니다. 그럼 맞네. 제가 생각했던 부분이 맞네요. 여기는 미스тер이 풀렸는데 그러면? 조상을 숭배하기 위해, 누군가가 다가오지 못하기 위해. 왜? 조상님들이 계신 곳이니까. 그럼 이 괴담도 하카족이 퍼뜨렸을 확률이 99.9%겠죠. 왜냐면 제가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왜 하카족이 퍼뜨렸을까를 생각했을 때, 제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당연히 조상님들을 숭배하고 조상님들이 있는 곳이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거 말고 이 괴담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요, 마을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 그냥 증발했다. 이게 끝이야. 본인들의 이야기를 숨긴 거야. 다른 이야기만 돼. 그럼 이거는 하카족이 만들어낼 확률이 되게 높지. 왜냐면 마을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도 없잖아. 그냥 증발했다. 그리고 일본 군이 왔을 때도 저항하지 않고 증발했다. 이게 끝이야. 이 뜻은 뭐냐면 하카족이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보면 돼요. 이 괴담은 아무도 이곳에 발을 들이지 못하기 위해. 재밌네. 이거 은근 재밌네. 그럼 저기도 영적인 곳은 맞네요. 왜냐면 그만큼의 믿음과 샤머니즘이 일어났으면 당연히 영적인 힘이 강하기 때문에 나침판도 영적인 힘을 받았을 확률이 높고, 많은 사람들이 봤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팩트일 수도 있고, 그리고 심장마비를 죽었다는 그 등산객도 무언가를 잘못 보고 놀래서 그랬을 확률이 높고, 그럼 진짜로 나침판이 막 이렇게 좌표가 안 찍히는 건 저것을 못 오게 하기 위한 넋들의 힘 아닐까? 결론은 그렇게 되네요. 허구인데 팩트였네. 가려놨구나, 이야기를.